네, 유가족 측에서 거부한다고 했지만 여야는 원내대표 협상에서 이른바 3차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민주연합 측은 모든 유가족의 입장을 담아내지는 못했다면서도 이 정도 수준에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는 합의 발표 후 본회의를 열어서 법안 합의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하죠. 권현주 PD. 네, 권현주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유가족들은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는 이 세월호법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더군요.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오후 7시 15분 최종 합의안을 발표할 때까지 수차례 회동을 거듭한 끝에 세월호 특별법 3차안에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검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여당목 2명은 유가족과 야당의 동의하에 임명한다는 기존의 2차 합의안은 그대로 유효한 상태에서 내년에 특검 후보군을 여야 합의로 추천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검 후보군 선정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는 후보는 배제하기로 했고 특검 후보군 추천에 유가족이 참여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정부조직법, 그리고 유병헌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을 10월 말까지 한 목숨으로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여야는 국정감사를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열기로 합의하며 의사 일정에서도 일정 부분 진전을 보였습니다. 합의 발표 후 박영선 원내대표가 한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유가족들의 그 어떤 그 마음을 다 담아드리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지금 가슴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러나 이제는 국회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서라도 또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어가고 진상규명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네. 자, 이 합의가 발표된 뒤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야 지도부는 세월호법 합의안을 발표한 뒤 각 당 의원들이 모여있는 본회의장과 예결위장에 들렀고 그 저녁 7시 30분쯤 여야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모여 법안 처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통과시키는 90여 개의 법안은 여야 합의가 끝난 법안들이라 토론이나 특별한 반대 없이 빠른 속도로 통과되고 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과 함께 회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협상에 앞서 유가족이 박영선 원내대표에게 협상 정권을 위임했는지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해서 전 위원장이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고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2시간 20여 분 만에 아무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이어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강행 의지를 확인한 뒤 오후 2시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향했고 민주연합은 그 시각 본회의장 맞은편에 있는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유라 국회의장이 민주연합 의총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다리겠다고 선언했고 여야가 세월호법에 합의한 직후인 7시 30분쯤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3차 여야 합의안에 대해 유가족 측이 반대 입장을 발표해 세월호 전국을 풀기 위해 진통은 아직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이 완강한 입장을 보인 근본적인 이유는 세월호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완강한 입장, 이른바 지침 때문인 것으로 보이죠. 박 대통령은 오늘도 야당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가 들어서고 거의 2년 동안을 정치권의 장애 정치와 반목 정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정 혼란의 책임을 전적으로 야당에 돌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국회 장기 공전으로 국정감사 등 모든 일정이 늦어지고 있고 법안도 150일째 단 한 건도 통과되지 않고 있어 민생경제 지원과 내수 활성화, 국민안전 시스템 구축 등의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정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말도 했고요. 한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 FTA를 거론하며 무역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권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서명 시에 캐나다 측에서 이렇게 힘들게 FTA를 서명하지만 한국 국회에서 언제 비준이 될지 우려된다는 얘기를 듣고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우리 국회에 대해 걱정할 정도로 지금 우리 국회 상황이 국제사회에 전부 알려져 있고 그 상황이 우리나라 국익과
외교에 얼마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인지 우려스러웠습니다. 박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이 강하게 나오자 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의 완고한 태도가 대통령으로부터 비롯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기용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국회에서 세월호법과 국회 정상화에 대해 여야 협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무슨 저희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내년 쌀 시장 전면 개방 결정과 관련해서 계획대로라면 오늘까지 WTO 세계무역기구에 한국의 입장을 통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WTO 통보 임박해서 오늘에서야 국회에서 보고가 이루어졌더군요. 네, 정부는 지난 17일 확정 발표한 쌀 관세화 계획, 무역 용어로 쌀 관세화 양호표 수정안을 오늘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관세화를 시행하기 위해 조약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통상절차법에 따라 무역협상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국회 산자위에 수정안을 보고해야 하고 농식품부는 쌀산업 대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농해수위까지 동시에 열렸습니다. 그러나 산자위와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늘이 쌀 양호표 수정안 제출 마감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에서는 형식적인 보고에 그친 것이 아니냐며 비판 의견을 쏟아냈습니다. 산자위의 홍익표 민주연합 의원은 당장 오늘 WTO 양어안을 제출하는데 국회 보고 자료에 영문으로 된 제출 원본조차 첨부하지 않고 요약본으로 대체했다며 이런 약식 보고는 절차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강우 새누리당 의원도 WTO에 쌀 양호표 수정안을 제출하는 시한이 바로 오늘까지인데 이유가 어찌됐든 마지막 날에 와서야 국회에 보고를 하고 토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이 보기에는 부실하다고 느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과 윤상직 산자부 장관은 관세율 결정 전 국회에 보고하지 못한 점을 사과했지만 사과로만 그쳤을 뿐 정부는 WTO 통보를 강행했습니다. 네, 오늘은 민주연합의 혁신위원회, 정식 명칭이 정치혁신실천위원회죠. 이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민주연합은 어떤 혁신을 하겠다는 겁니까? 원혜영 혁신위원장은 오늘 오전 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서 혁신이 출발하고 하나로도 실천하느냐에 따라 민주연합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원 위원장은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국민에게 계파 싸움만 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확실히 불식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정치혁신안을 당장 실천 가능한 영역, 당원 당규 개정, 개헌, 여야 합의 영역 등 4가지로 나뉜 뒤 특히 개헌 분야에 대해 실천위에서 허심탄회한 결과가 나오면 비대위가 개헌 추진에 앞장서겠다며 개헌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한편 혁신위원 인선 과정에서 한 차례 갈등이 나왔던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출범 하루 만에 또다시 유사한 갈등이 나왔습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박 초재선 위주의 혁신위원회 인선과 관련해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며 사전에 당 최고위원들과 협의하고 인선 추천을 받는 절차를 밟았어야 했다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